완전히 닫은 상태로 놔두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뚜껑을 열고 천으로 막으라고. 그분 경우에는 식초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농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그냥 던는데 식초가 우연히 된 거고, 저희는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뚜껑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뭐 벌레 못 들어가는 그런 걸로 해서 두면 정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맛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식초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이 부분에서 반응이 좀 있으시네요. 맛이 어느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이제 산도를 이제 그 말씀도 들을 수 있는데, 요거 기본 재미없게 있게 막 섞어가면서, 아까 제가 6도, 9도 막 말씀드렸잖아요. 8도, 7도, 6도. 보통 이제 산도는 그냥 여기서 2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도짜리 술로 식초를 만들면 8도가 나와요. 산도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아까 당분의 절반 정도가 알코올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대략적으로 알코올 도수에서 1 정도를 뺀 것에 산도가 나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당도를 알면 알코올 계산이 되고, 도수가. 알코올 도수를 알면 산도까지도 얼마만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내가 잘 발효를 시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측정을 잘 안 해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건방져지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해봤자 항상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굳이 매번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잘 좀 내가 익숙해지면 당도의 절반 술이 나오고, 그 술에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도수 위아래 조정해가지고 거기에서 2를 뺀 정도의 산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밖에다 둬가지고 만든 그 식초는 산도가 당연히 이렇게 만든 식초보다 좀 처음에 낮겠죠. 6도, 10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근데 그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것도 정초로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만드셨어요. 한두 병이 성공했어. 그럼 그거에 처음에는 2배 정도만 섞으라고 그래요. 처음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집이나 어디 만든 막걸리가 식초가 됐어. 근데 산도는 좀 낮아. 제대로 만든 식초보다는 산도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야생 소상종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식초는 됐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막걸리를 부어서, 막걸리 2배 정도 부어서 양을 늘려요. 그러면 이제 3병 정도의 식초가 되겠죠. 산도도 조금 낮겠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게 또 식초가 되면 또 좀 양을 불리면서 내가 알코올 도수를 조금 높은, 그리고 이제 이건 편법입니다만은 막걸리만 되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주도 됩니다. 소주. 알코올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좀 붓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산도가 안 나와. 그러면 거기다 소주를 좀 부어주셔도 됩니다. 다 됩니다. 술은 사실은. 그 와인들을 이제 아왕산염을 쓴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상업량도 할 때는 그런 균들을 죽이는 것들을 쓰는데, 그것이 조금 에러가 있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덜 되는 편이고, 그냥 30도짜리 소주, 제가 항상 식초 만드시는 분들한테 막 초막이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항상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마트로 달려가셔서 30도 소주를 사세요. 그래가지고 초막을 좀 걷어내시고, 탄막 표모도 생겼다는 분도 계시고, 초막이 이상하고 그러면 어쨌든 초막은 걷어내버리시고 30도 소주를 좀 부어주세요. 그리고 경과를 지켜보시게요. 그러면 대개 96분은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이 소독 역할도 하고 나쁜 균을 죽이고 초상균한테는 먹이로 되고, 그러니까 초상균들이 증식도 되고 힘도 얻고 하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옵니다. 어지간하면 거의 다 됩니다. 다. 막 진짜 아주 심하게 버려버린 식초 아니면, 식초가 좀 이상해졌다 하면 그때는 그냥 마트에 달려가서 30도 소주 싸셔서 그 소주를, 그 양을 알려달라는데 되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근데 상태를 그냥 말로만 들었었고 그 술량이나 식초량이나 또는 그 어떤 부패 정도, 잘못된 정도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그걸 걷어내고 술을 부으면 지금보다 상태가 좋아지겠잖아요. 그 상태 변화를 봐가면서 술을 좀 더 넣을지 덜 넣을지를 하는데, 어쨌든 식초가 좀 이상해요, 잘못돼가고 있어요 할 때는 무조건
30도짜리 소주를 내 기분에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은 정도로만 부어주면 식초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초상균이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죽는다는 분도 계시던데. 죽는다기보다는요. 예. 그 생각보다 그 뉴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2만 몇 년, 3만 년 전 빙하에 갇혔던 세균들이 기후 온난화로 먹으니까 그 2, 3만 년 전에 얼어있던 박테리아 세균들이 막 그런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효모균이나 토성균들이 죽이려고 해도 또 쉽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그 뭐죠? 당연히 효모균 뭐 20도, 18도가 되면 죽는다고는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나는, 심지어는 화산 용암 속에 사는 균도 있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건 아닌데 일례로 얼마나 토상균 생명력이 강하냐면 겨울에 얼어요. 식초가 밖에 두면.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는 진짜 없니다. 근데 봄이 돼가지고 그 뚜껑 열어놓잖아요. 다시 초막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야생 초상균이 뇌에 앉은 건지 그 안에 균이 복면을 하다가 깨어난 건지는 모르지만 야생이어도 그 혹한을 견뎌낸 거고 항아리 안에서 초상균이어도 견뎌낸 거고. 어쨌든 제가 꼭 여기 바로 연구하시는 분들 초정지 식초를 꼭 죽여야 돼. 나중에는 제가 꼭 알려주고 싶은 그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식초가 물이 됐어야 하는 게 과발효거든요. 과발효. 멈춰야 할 때 못 멈춰서 식초가 가장 맛있고 좋을 때 끊어야 돼. 그때 초상균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애썼으니까 네가 할 일을 했으니까 그때 초상균들을 죽여줘야 되는데 그때 초상균을 못 죽이면 과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되고 산도가 낮아져요. 효모균도 마찬가지죠. 그 일정 부분 되면 그것도 저온 수정 같은 거 들어가면서 그 효모들이 더 이상 알코올 발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 맛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식초도 똑같습니다. 근데 술이 물이 되는 경우는 없는데 식초가 물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이유로 알코올은 못 죽여도 식초는 반드시 그 초상균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식초가 됐을 때는 이제 이놈들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안 죽습니다. 제가 걔들 죽여보려고 막 그 뭐죠 전열기 2시간씩 막 초상균들은 표면에 떠 있어서 발효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2시간씩 해도 멀쩡합니다. 어쨌든 의외로 생각보다. 근데 또 의외로 쉬운 것은 아니 쉽다기보다는 그냥 산소만 그러니까 적당한 때 산소만 안 들어가게 주변까지 꽉 채우고 이렇게 꽉 막아주면 그냥 이제 자연산을 합니다. 이제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도 죽고 걔들이 아무리 증식을 잘해도 나이가 있잖아요. 먹이가 없으면 증식을 못한 채로 걔들도 힘이 약해서 늙어 죽습니다. 굶어지거나 늙어 죽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천연으로 발효한 사람들은 됐네? 식초가? 그럼 이제 낱낱이 어쨌든 밀폐해야 된다. 밀폐. 그 용기는 항아리에 옮겨서 밀폐 용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밀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사시는 분들 페트병에라도 공기가 안 들어가게. 그러면 걔들이 이제 늙어 죽고 굶어 죽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데 그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더 빨리 죽는다기보다는 걔들이 힘을 잃고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그 채로 이제 늙어 죽고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식초 정도는 공기만 막아주면 그대로 이제 초정지가 됩니다. 초정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식초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해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식초도 만드는 것만큼 그 이제 그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딱. 그래가지고 일반 분들 한상준 씨 있잖아 식초협회 회장님. 그분들이 한살림하고 이렇게 매여져가지고 근데 그분 거 드시던 분들이 이제 연락 주셔서 드시는데 거기가 이제 너무 많이 만드니까 저온살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온살균. 그러니까 이제 식초 많이 드신 분들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귀신같이. 근데 그 냄새가 납니다. 그 저온살균을 하면 그 춘장에 쓰는 거 뭐죠? 콜라에도 쓰고 색소. 카라멜 색소. 그런 약간 익은 것 같고 탄 것 같은 약하지만 그런 맛이 나요. 그 저온살균을 해보면. 근데 이제 또 귀신같이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급적이면 산소만 막아주는 걸로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종초를 사다가 그걸 좀 대항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종초를 사다가 이제 청아를 부었어요. 기울 때 10%뭐 이렇게 부어갖고 1kg 정도 지나면서 위에 이제 수막이 형성된 걸 보고 확인하는 게 그것밖에 없죠. 우리가 뭐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어떻게 해요? 수박입니다. 그러면 마다하고 향하고 그리고 이제 산도를 네? 산도도 그러니까 저 4시간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그 책 보시면 요 뒤쪽에 한번 가보시게요. 그거 이제 요 식초몰이라는 데 가서 사시면 되는데 요 산도인데 근데 이걸 너무 과신할 것도 아닌 게 이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근데 요 식초몰에서 산 걸로 가지고 하면은 힘듭니다. 아예 그것 때문에 못해요. 제가 이번에 연구회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간이 증류할 때 쉽게 하는 법. 별것도 아닌데 증류하기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 알코올 도수 재려면. 근데 안 해보셨잖아요. 아까 다. 안 해보셨으면 의미가 없는데. 귀찮아서 못해요. 이러는데 어쨌든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에 증류했던 건 메시실린더에 100ml를 받고 술 그래서 30ml 정도의 물을 섞어서 플라스틱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증류를 해서 그 한 70ml 정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띄운다. 그게 맞는데 진짜 하나 차이인데 술 100ml를 받고 그거 30ml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플라 끓여요. 근데 이게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70ml 정도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받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술교육을 갔다가 이제 남원의 술소리 그 회사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그냥 술 100ml를 받고 메스실린더에 다시 그 메스실린더에 물 100ml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술 100ml에 물 30ml나 술 100ml에 물 100ml나 그 차이가 뭐라고. 근데 그렇게 100ml 100ml 해가지고 증류를 하잖아요. 진짜 편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딱 11분 정도 저희 증류기로는 11분을 딱 맞춰놓으면 한 80 정도 탑니다. 그냥 증류된 것이. 그러니까 아무 어렵지 않게 메스실린더에 술 100ml 붓고 물 100ml 부어서 하고 11분 딱 불 켜고 내 할 일 하다가 11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가서 불을 딱 끄면 80ml 차 있습니다. 그 나머지 20ml는 물 채워서 딱 주전기에 띄우면 이제 근데 낮춰야죠. 온도를 낮춰서 그 주전기를 띄우면 되는데 너무 100ml, 30ml하고 100ml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쉬워. 편해. 그러니까 이제 증류가 너무 쉽고 편해서 자주 합니다. 이제 산도도 인터넷 보시면 1ml짜리 써요. 주사기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말로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1ml짜리 주사기를 막 해가 털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메스실린더 90에 식초 10ml 하잖아요. 1대 9로 해서 하고 그걸 20ml를 덜어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주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사기가. 근데 주사기를 1ml짜리, 5ml짜리가 아니라 30ml짜리나 20ml짜리 하나만 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근데 제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식초가 20ml잖아요. 희석액이. 그러면 0.3을 곱해요. 21대는 0.3, 11대는 0.6. 그런데 그렇게 하면 6도. 보통 우리가 수제 식초를 만들면 그냥 보통 6도, 10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0.3을 곱해서 만약에 6이 나오려면 20ml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ml짜리 주사기 그건 좀 어쩔 줄 모르고 30ml짜리 사가지고 쭉 뽑아 올립니다. 수산화 같은 용액을. 그래가지고 20ml가 이렇게 쭉 짜면은 6도면 20ml 들어갈 테고 7도면 또 한 25ml 들어가나요? 어차피 계산으로. 그렇게 쭉 하면 이게 너무 쉬워요. 그 산도 재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1ml짜리 주사기 털어서 넣고 요만큼 1ml짜리에다 또 막 그 시약 페노프타민 용액 섞어가지고 그걸 막 수산화 등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소꿉놀이처럼 막 귀찮고 힘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식초양을 넉넉히 좀 해서 그 양도 넉넉히 해서 30ml짜리 주사기 가지고 대충 20ml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쭉
짜고 그 후에 이제 조금 몇 미리 더 넣으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 재는 게 쉬워야 되고 산도 재는 것도 쉬워야 돼요. 이게 복잡하고 번거로우면 안 해져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면서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30ml 주사기 하나 사가지고 시작 많이 해서 쫙쫙 하면 산도나 알코올 도수가 쉽습니다. 당도는 뭐 당독해가지고 재면 되니까 더 쉽고. 그래서 그 측정이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주로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파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귀신같이 아시는데 언제쯤 걸러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양이 작으면 2주 만에도 발효가 됩니다. 식초는 양이 작으면 정초 뭐 한 병, 두 병 섞어가지고 뭐 7리터, 6리터 만들면 조금만 맞으면 2주 만에도 발효가 끝나요. 발효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하면 한 달. 저희 같으면 한 40일. 또 알코올 마찬가지로 도수가 좀 높으면 가고 하여튼 좀 죄송한데 온도 뭐 그런 것을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시중 막걸리 사가지고 정초 넣어서 하면은 2주면 빨리 되면 되고 뭐 한 달 정도면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언제 그럼 식초를 죽여요? 초정지를 언제 시켜요? 그러는데 이제 그럼 벌써 좀 뭐 맛을 보시고 향을 맡으셔야지. 근데 이제 개중에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이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어제 그제만 해도 막 식초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오늘은 그만 못해. 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일 모레 걸으세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식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효를 언제나 정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코로 어제 그제는 식초 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오늘은 그만 못해 하면 이제 이 정점을 지나서 이쯤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하루 이틀 정도 했다 이제 걸으세요. 그리고 이제 밀봉하셔서 초정지를 시키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하여튼 뭐 저는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어요. 맛을 좀 보시고 가끔씩 맛을 보시라니까 2주 정도 되면 맛을 보시기 시작하셔라. 그때 맛이나 향을 좀 맡으셔서 근데 산도를 재면 정확한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드시니까 맛이나 향을 좀 맡고 보시면서 어제만 못한가 싶은 그때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저만 못하네 그럴 때는 이제 꺾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며칠 그냥 2, 3일 말미 밥으로 뜨면 이제 뜸 좀 들인 다음에 적당한 때 이렇게 되면 이때 그냥 걸르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 정점하고 여기 며칠 뭐 한 5, 6일 된다고 해서 막 3도가 7도였다 6도 5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7도 정도였으면 뭐 6점 한 뭐 5도나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크게 막 그거 며칠 만에 걸려야 하냐 막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런 재밌는 게 이제 예전에 마트를 갔는데 커피 판매하시는 그분이 이제 뭐 판촉하잖아요. 그러면 커피를 타주시는데 저는 인사말로 타주시니까 더 맛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80도에 끓여서 그래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커피는 물이 80도일 때 이렇게 타서 먹으면 가장 맛있답니다. 그 맛을. 커피 맛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물 온도는 80도라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겠다. 식초도 발효의 정점 주발을 가장 독할 때 이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꼭 알게 되는 건 뒤잖아요. 그때가 더 독했네. 그때가 더 셌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모르지만 맛을 보다 보고 향을 맡다 보니까 그때만 못하네 하면 이만큼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80 정도만 요 주정점에서 이렇게 80도 밑으로 쭉 떨어질 정도만 아닌 정도 여기에서 그냥 뭐 말미를 줘서 양이 작으면 한 3, 4일 양이 좀 많으면 한 뭐 일주일 진짜 우리처럼 막 9말 그런 항아리도 쓴다 그러면 한 열 정도도 이제 둘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며칠 틀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고 그 상태 확 변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집에서 만들 때는 맛과 향에 좀 2주 정도 후에 보통 한 달
자신이 없다 하면 그냥 한 달 됐을 때 막아버리면 됩니다. 뭐 이도 귀찮고 저도 귀찮다 하면 한 달을 안 넘기시면 돼요. 그냥 어지간한 저희 항아리 하는 분들도 그렇고 작은 양을 하나 큰 양을 하나 그냥 뭐 이도 저도 귀찮다 하다 맛보기 향보기 뭐 모르겠어 하면 그냥 한 달쯤 됐을 때 그냥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 막아버린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딱 끝나면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그 나머지 발효가 또 일어납니다. 호발효가 산소가 없는 가운데서 지네가 에너지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설령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도 발효는 어쨌든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말미만 주면 얼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작은 양을 할 때는 뭐 5일 정도 안 넘기면 저희처럼 많은 양을 할 때는 한 열흘 정도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맛이나 향 나중에 경험적으로 이때쯤 해야겠다는 걸 아실 테고요. 하여튼 그 초정지는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정지입니다. 초정지. 그리고 이제 초상균들은 표면에 떠서 아까 표면 발효라고 했잖아요. 그 효모균들은 이제 상면 발효, 하면 발효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막걸리 효모들은 주로 앙금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거기에 있으니까 당이. 그 먹이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흔들어서 먹으면 좋다는 이유도 효모균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건데 술 발효는 주로 밑에서 그 당이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치면 초산 발효는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표면에서. 그러니까 초상균들이 다 위에 떠 있어요. 위에 떠서 주로 발효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지?